지난 10년간 꾸준히 3.5%의 배당을 하고 있으며 3에서 3.7%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 아이잭입니다. 유니레버라는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P&G에 이은 또 다른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이자 식음료 기업인 유니레버는 미국 기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어 저희 배당의 민족에서 미국 배당주로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현황판입니다. 55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유니레버는 현재 기준 약 3.45%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은 12년 연속 지급하고 있으며 배당 성장 기간은 들쑥날쑥하여 1년입니다. 이외의 지표들 모두 5년 평균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은 마이너스 4.8%이며 최근 1년 매출 성장은 마이너스 2.4%입니다. 하지만 초록색인 이유는 환율적 요인으로 인한 하락이며 추후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는 차입금 지표가 업계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최근 급상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차입금으로 인해 가치평가 부분에서 디스카운트를 받아 저평가 상태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유니레버는 기업 이름만 보면 유니레버란 사람의 이름으로 창업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마가린 윤이라는 네덜란드 마가린 제조 회사와 레버 브라더스라는 영국 비누 회사의 합병으로 1929년 탄생하였습니다. 그럼 유니레버의 탄생 전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의 윤희는 마가린 윤희에서 따온 것이며 이 마가린 윤희 역사 또한 짧습니다. 1927년 4개의 마가린 회사가 합병하여 탄생하였으며 그 중 기업의 중심은 앤툰 졸근스의 앤툰 졸근 유나이트로 1867년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가린 제조 기업들과 제휴 및 파트너십을 맺어 사업을 하다 이후 4개의 회사가 합병하여 탄생하며 합병 2년 뒤에 또다시 타 기업과의 합병으로 유니레버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유니레버의 뒷글자 레버는 비누 제조 회사 레버 브라더스에서 온 것입니다. 1885년 레버 형제가 영국에서 창업하였으며 1898년 미국에 진출하고 유니레버로 합병 당시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비누 제조업자였습니다. 당시 시기가 시기였던 만큼 P&G의 주요 사업이 비누였던 것처럼 유니레버의 기초도 비누로 동일하네요. 유니레버는 판매 사업 부분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뷰티와 개인위생, 홈케어, 그리고 식음료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브랜드는 뷰티와 개인위생 제품으로 도브, 바셀린 등이 있으며 식음료 부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립톤 차 브랜드와 벤앤제리스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홈케어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방부터 화장실 그리고 세탁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 AHC를 지난 2017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유니레버는 식음료 사업을 정리한 P&G와 다르게 지금도 계속해서 다양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활발한 M&A를 통해 브랜드를 추가하거나 정리하는 등 P&G처럼 식음료 부분을 정리할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인수합병 금액을 보면 160억 유로 인수, 120억 유로 매각하였으며 이 중 식음료 사업 매각 건수는 10건, 인수는 11건으로 식음료 사업의 변화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유니레버가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USLP, Unilever Sustainable Living Plan, 유니레버 지속가능 계획과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는 P&G를 주요 경쟁사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2000년대 중반까지는 P&G를 매출 규모에서 앞서고 있었으나 매출 하락의 여파로 2004년 P&G 역전당하며 P&G 매출의 60% 수준까지 하락하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에 유니레버는 처음으로 변화를 위해 외부 CEO이자 27년간 P&G맨이었던 파워 폴맨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폴만은 2010년 USLP를 발표하며 변화를 꿈꾸게 됩니다. 중장기적인 변화를 목표로 환경부터 건강, 그리고 성장성까지 모두 포함한 포괄적 목표입니다. 총 3개의 카테고리로 나뉘며 10억 명의 건강 증진, 환경오염 50% 감소, 삶의 퀄리티 증진으로 나누며 최근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에서 변화와 한계점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에서 보면 73개의 세부 목표 중 25개는 조기 달성하였으며 37개는 계획대로 진행 중이며 나머지 11개는 목표치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유니레버 공장에서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2020년까지 2008년 수준 이하로 낮추기로 했는데요. 이미 2019년 1톤당 배출량을 65% 감축했습니다.
또 물 수출량 역시 2008년 말 대비 47% 감축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은 소비자의 유니레버 제품 이용당 물 사용량이 50% 감축이 아닌 1% 증가와 지속 가능한 농산물 원재료 100% 조달의 경우 67% 조달로 어려워 보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노력은 비용 상승과 매출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0년 초중반 바이탈리티 플랜을 활용하였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새로운 CEO와 USLP의 계획하에 2010년부터 지금까지 매출이 다시 급상승하여 과거 최고점 때의 매출을 평균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각 사업별 그리고 지역별 매출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레버의 매출 구성을 보면 식음료와 뷰티, 개인위생 상품이 비슷한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홈케어가 나머지 20%를 차지하며 나름 균형 잡힌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 매출 구성에선 유럽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유럽보다 북미와 남미를 포함한 아메리카 대륙권의 매출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아시아, 아프리카 등 유럽과 아메리카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하나로 묶어보고 있는 이 지역이 46%의 매출을 책임지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히 매출에 대해 보았는데요. 이번엔 보다 자세히 유니레버의 재무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P&G와의 비교 매출을 본 것처럼 매출 성장의 경우 지난 10년 동안 정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포화 상태이자 레드오션이기에 매출 성장이 더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혹은 지역별 매출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변화를 보면 식음료 사업의 매출은 하향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약 15% 이상, 약 36억 유로가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반대로 뷰티 개인 위생품 그리고 홈케어는 매출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식음료 하락을 상쇄하였습니다. 뷰티 개인 위생품은 50% 이상인 약 73억 유로, 그리고 홈케어는 40% 조금 못 되는 27억 유로의 매출 성장이 있었습니다. 지역별 변화를 보면 유럽 지역은 하락하고 있으며 아메리카 지역은 보합에 가까운 성장을 보이지만 이 둘 지역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이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은 30%가 넘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매출의 변화가 다른 지표엔 어떻게 변화를 주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14%였던 영업이익률은 18% 중간까지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사업 부분별로 나누어 보아도 이 같은 흐름은 동일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 영업이익률 변화에선 아시아, 아프리카 등 기타 지역의 상승 및 수익률이 가장 높으며 약 6%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부문으로 보면 매출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홈케어가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률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지표 변화에 종합적인 순이익률도 급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지난 P&G 당시 차트를 보면 여전히 하위권에 포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다음 비교 기업 5개 중 콜게이트와 처치 앤 드와이트의 변화가 없는 것에 비하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최근 1년간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분기별 매출 변화를 보여주는 USG Underlying Sales Growth 지표입니다. 이는 순수 매출 성장을 뜻합니다. 1분기와 2분기는 코로나19 여파로 변화가 없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하지만 3분기와 4분기 재택근무 수요에 폭발적인 성장을 합니다. 특히 UVG Underlying Volume Growth 물량 판매량 급증에 힘입었으며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상승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이를 지역별 매출로 보면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은 보합, 유럽은 하락하였지만 북미와 남미 모두 급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메리카 지역의 매출 상승에 힘입어 2020년 전체 1.9%의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재무적 관점에서 보면 환율 영향을 5.4%나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리스크로 환시장에 요동치며 아메리카 지역과 아시아 및 기타 지역의 매출이 80% 가까운 유니레버는 2019년 대비 2.4% 역성장을 하게 된 점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율과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이익률 역시 전년 대비 19.1%에서 18.5%로 하락하게 되며 주당 순이익률 역시 환율 영향으로 2019년 대비 2.4% 역성장을 하게 됩니다. 현재 유니레버의 배당 수익률은 경쟁 기업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3.5%의 배당을 하고 있으며 3에서 3.7% 사이를 오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미국 배당주와 달리 분기마다 변하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유럽 기업으로 배당금이 유로 금액으로는 일정하지만 환율 영향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배당 성장률 또한
지난 P&G 당시 차트를 보면 나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성장률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지난 10년을 비교해 보면 P&G는 4%의 배당 수익률이 2.25%로 낮아지고 배당금은 1.88에서 3.11달러로 65% 성장하였으며 유니레버는 5%의 배당 수익률이 3.1%로 낮아지고 배당금은 1.11달러에서 1.85달러로 66% 성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배당 성장률 차이를 비교한다면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당금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프리캐시 플로우와 수익성이 증가되어야 하는데요. 2020년 마진율은 하락하였지만 순이익금의 기준 0.7% 증가하였고 프리캐시 플로우의 경우 2019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하였기에 더욱 안정적인 배당 정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P&G 당시 언급한 것과 비슷하게 PL 제품의 성장이 동일하게 리스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5년간 매출 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자체 브랜드는 연평균 2.5%씩 성장하였지만 브랜드 상표는 연평균 1% 성장한 것을 볼 수 있겠으며 이러한 부분은 P&G를 포함 모든 브랜드 기업에 위협이 되는 동일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리스크론 차입금을 볼 수 있겠습니다. 유니레버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M&A와 매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2010년 이후 유의미한 매출 성장 없이 제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차입금은 3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비교를 위해 매출, 영업이익, EPS 변화와 함께 비교해보면 차입금 증가폭이 다른 지표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T&T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업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경쟁사인 버라이존과 비교를 할 때 주요 디스카운트 요인이 바로 막대한 차입금인 것처럼 급속도로 증가한 차입금 대비 성장이 미비한 점은 주요 리스크를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알고 있는 AT&T는 합병 완료 이후 적극 장기 차입금을 줄여가고 있으며 3년 동안 벌써 최대점 대비 20% 이상 상환하였으며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는데 과연 유니레버도 동일한 트렌드를 보일지는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0년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장기 차입금이 소폭 하락한 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레버의 제품은 테슬라나 기타 특정 기업의 제품, 서비스와 달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생필품을 판매하고 있기에 별다른 이슈가 없다면 3% 중반대의 안정적인 배당과 최소 50%의 주가 상승을 앞으로 10년 동안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ESG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확장하는 지금 USLP를 실행한 지 10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과 지난 10년 수익률 향상을 위한 효율화 시기였다면 앞으로의 10년은 과거 USLP 당시 목표한 800억 유로 매출 달성을 이번 새로운 CEO와 함께 다시 가속화된다면 더 큰 수익과 배당 성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2017년 당시 목표하였던 7가지 중 매출과 이익률 상승 부분이 목표 중하단치로 달성한 것 이외엔 모두 적극 달성하였기에 앞으로의 3년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니레버에 대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제2의 월급, 그리고 추후 안정적인 노후 연금을 위해 계속해서 배당주들을 분석해갈 예정이니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 및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